자, 오늘 관심 종목은 두 가지 종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국일재질을 꼽아주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4% 넘는 하락으로 27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국일재질은 오늘 반대로 7% 넘게 상승하면서 5,1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일제지 역시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흐름이 다시 꺾이고 있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은 딱히 좋을 게 없습니다. 추세는 무너졌고요. 단기적으로 또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저점을 찍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지수도 좋지 않고 뭐 업종의 흐름도 좋지 않죠. 업종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업종이 따라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역시 악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관에서 금융당국에서 조사가 계속 있고요. 검찰 쪽에서 어떤 그런 조사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래서 작년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있었지만 상장이 유지됐었죠. 많은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 구제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나왔었죠. 투자자들이 워낙 또 피해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악재성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좋아지는 그런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 던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조금 나와주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밀리거나 그때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홀딩 후에 매도고요. 이 종목이 향후의 전망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계속 홀딩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도 고평가되어 있어요. 평택촌농 기술투자 적정 주가로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4배 가까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단기에 반등이 좀 나왔어요. 최근에 바이오가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반등한 겁니다. 그거 말고 뭐 큰 게 없어요. 결국은 그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것도 이게 낙폭이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60만 원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쭉 빠졌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제가 종목 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상담할 때마다 계속해서 웬만하면 매도하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위에서도 그랬고요. 결국은 추세적으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도 이제는 좀 매도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은 계속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작년에 굉장히 고생을 한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이때 그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고생한 분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잠깐 반등이 나오니까 상장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쭉 하락하지 않습니까? 결국 추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이 워낙 고평가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갈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상장 이후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한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죠. 물론 시장도 좋았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다 어우러진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상승할 만한 원인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도 좋지 않고 또 종목의 추세도 좋지 않고요.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악재성 이슈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장에 안전한 종목들이 많고요. 가지 않더라도 안전한 종목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역시 지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오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분간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국일재지입니다. 국일재지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점을 기록하고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적으로 보면은 사실 고점에서 조정받은 가격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20선 이하로 내려왔죠. 딱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밀리면 61선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쫙 밀리면서 120선까지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분은 굳이 이 종목을 여기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다면은 좋은데요. 고점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저점에서 보면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것이죠. 자, 1,000원대 주가가 7,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5,000원 정도 조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에 접근을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홀딩했다가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목은 좀 독특하죠. 그래핀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인데 그중에서 가장 강해요. 그래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다른 종목들 그래핀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한데 반해서 이 종목 하나만 이렇게 강합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갈 때 한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꺾이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크게 꺾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격 메리트가 정말 크게 발생을 해서 이 정도면은 뭐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든 거 아니야? 그 정도 가격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시장의 종목은 많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강한 종목을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강한 종목은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국일제지는 강하긴 하지만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서 가거나 하락할 때 정리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장인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내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내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가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이 그야말로 급등한다. 뭐 2% 가까이 상승한다. 1.5% 이상 상승한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조금 더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급등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역시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상황이 혼조한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100%로 믿기에는 왠지 믿op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가 아니라면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일 뿐입니다. 그거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중국 측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협상이 그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하고 중국이 반격을 하고 다시 미국이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합의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욕심을 누가 내려놓느냐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각돼야 본인의 인기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년이 벌써 대선이 거의 뭐 1년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슈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화롭게 당장 우리가 협상을 끝내고 협약을 맺자. 뭐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100% 신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반짝 반등할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 강하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시장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방했어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지만은 그게 결국 반등이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같이 나온 그런 흐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그야말로 크게 급등하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크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조금 반등할 수는 있지만 강한 그런 흐름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강한 반등보다는 역시 소폭 반등하거나 혼조세 흐름 정도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너무 크게 기대를 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시장에 대한 흐름, 내일 시장은 그 정도의 흐름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 결과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장중의 선물 움직임,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역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늘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